여러분, 경매에서 3번 유찰되어 감정가의 34%까지 떨어진 물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권리분석도 크게 문제없어 보이고 지목도 대지라서 당장 건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충분히 싸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런 물건이 싸다고 낙찰받으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를 볼 때 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맞습니다. 지목 중요합니다. 전, 닭, 임야보다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 마음이 편합니다. 농지나 임야는 이걸 어떻게 해야 대지로 바꾸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대지는 곧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토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지인데 건축이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허가는 지목만 보고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물건을 알아야 반대로 들어갈 물건도 보입니다. 그 기준은 아래 고정 댓글 영상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입니다.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상 도로에 일정 기준 이상 붙어 있어야 하는데 오래된 대지 중에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도 현재 건축법 기준에 맞는 도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허가 절차가 촘촘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목을 대지로 바꾸려면 형질 변경이 끝났는지 건축물이 사용 승인을 받았는지 관련 절차를 까다롭게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땅 주인이 신청하거나 현장 확인만 하면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땅이 실제로 집터처럼 쓰고 있었거나 오래된 건물이 있었거나 마을 안쪽에서 오랫동안 대지처럼 사용되고 있었다면 당시 기준에서 대지로 정리된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산속이나 마을 안쪽에 있는 땅은 작게 분할되어 있고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 물건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대지로 정리되었다는 것과 지금 새로 건축 허가가 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대지라는 지목은 과거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는 현재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래된 집이 있다고 해서 또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지금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신축을 하려면 현재 건축법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도로 요건이 안 맞으면 대지라도 건축 허가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 깨끗하고 대지고 감정가보다 훨씬 싸졌으니까요. 그런데 토지를 아는 사람은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나? 지금 기준에 맞는가? 경매에서 조심해야 할 건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는 물건만이 아닙니다. 권리 분석에는 문제가 없는데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건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주택이 있던 대지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낙찰받고 철거한 뒤에 새로 지으러 갈 때 도로에 문제가 있으면 내 땅인데도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또 하나 흔히 하시는 착각이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주의 토지 통행권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민법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땅이 도로로 나갈 길이 없을 때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다고 해서 바로 건축 허가가 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과 그 길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길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냐 이걸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막히면 대지라도 건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로 되어 있는 물건을 볼 때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똑같습니다. 딱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건물을 지을 수 있나? 길이 있어 보여도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면 못 짓습니다. 둘째, 어떤 용도로 지을 수 있나? 예전 집을 허물고 카페를 지으려 한다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나? 땅마다 지을 수 있는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옆 땅에는 5층 건물이 있는데 내 땅에는 3층도 제대로 짓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3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지니까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가격이 아닙니다. 대지냐? 이것도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다시 지을 수 있나?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감정가의 34%가 아니라 10%까지 떨어져도 조심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건 기회일 수도 있지만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것과 돈 되는 물건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토지를 보시는 분들께 복잡한 땅부터 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건축허가 문제도 없고 건축 용도나 규모도 바로 확인되는 조성된 토지 위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조성된 토지 투자 기준은 아래 고정 댓글 영상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3단계를 볼 줄 알아야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과 들어가도 되는 물건이 구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합니다. 대지이고 건축도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물건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매도입니다. 토지는 결국 내가 쓰거나 누군가에게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축 가능하다는 것만 확인하면 이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과 매도가 가능하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런 땅을 봤습니다. 대지입니다. 도로도 있습니다. 건축 허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싸게 샀다고 해도 결국 돈만 묶입니다. 이게 토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토지는 단순히 건축이 가능하다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팔릴 수 있느냐입니다. 그럼 팔릴 수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손품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거래가 확인할 때 보는 밸류맵 있죠? 보통은 밸류맵에서 거래 금액만 봅니다. 평당 얼마에 거래된대? 그럼 이 땅도 이 정도는 받겠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저는 밸류맵을 볼 때 가격보다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거래 빈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주변에서 거래가 몇 건이 있었는지, 거래가 한 번만 있었는지, 아니면 꾸준히 반복됐는지 저는 이걸 봅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지난 3년 동안 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히 시세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땅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땅을 사면 나중에 팔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래가 꾸준히 있다면 그 지역에는 실제 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토지는 두 가지입니다. 쓸 수 있어야 하고 팔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쓸 수 있는지는 팔릴 수 있는 땅인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대지이고 건축도 가능하고 도로도 있다고 해도 그 지역에 거래가 없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싸게 산 게 아니라 돈이 묶이는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을 볼 때는 가격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지금 기준으로 쓸 수 있는가? 둘째, 실제로 팔릴 수 있는 지역인가? 이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의 34%가 아니라 10%까지 떨어져도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토지 경매는 싸게 사는 게임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땅인지 그리고 다시 팔 수 있는 땅인지 이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진짜 들어가도 되는 물건이 보입니다. 제가 아래 고정 댓글 영상에 7천만 원 가지고 1억 이상 수익을 만들어내는 실전 투자법을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이 영상까지 같이 보시면 토지 경매 물건을 고르는 기준이 훨씬 확실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안전한 토지 경매 투자를 위해서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